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쟁 위기를 막아내고 통일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 시국에는 국정원의 정치활동이라든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적폐 세력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생뚱맞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의 시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이란 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늘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남이 원하는 거를 내가 다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전쟁 위기가 지금 상존하고 있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래도 일어난다면 그 다음엔 또 뭐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또 난민을 돕고 또 휴전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 위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막아지겠느냐? 그거는 평가하는 사람들의 할 얘기지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겠지. 뭐 그래도 일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폐청산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적폐청산이 중요하냐, 전쟁 막는 게 중요하냐, 이건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비교한다면 당연히 전쟁 막는 게 더 중요하다.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면 19세기 말엽, 1800년대 말엽에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식민지 지배하러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봉건적인 그런 적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적폐를 청산하려고 대원군이 권력을 잡자 그 당시에 가장 큰 적폐가 서원의 횡포였어요. 서원을 철폐하면서 많은 그런 개혁 정책을 했지만은 이 소위 쇄국 정책을 섬으로 해서 이 근대화에 일본보다 뒤처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100년 이상을 지금 그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적이고 그것이 적폐 청산이란 것과 두 개가 선택해야 될 처지라면 적폐보다는 전쟁 방지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게 선택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적폐 청산은 적폐 청산대로 하면서 전쟁은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전쟁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한 목소리로 미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전쟁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야 진보 보수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내에서의 적폐 청산이란 문제 때문에 한 목소리를 못 낼 때는 적폐 청산을 조금 뒤로 미루거나 또는 조금 약하게 하거나 하면서 이 전쟁 방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건 빼버리고 적폐 청산만 얘기하는 것,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건 조선조 말엽에 외세는 우리 눈에 당장 안 보이고 서원의 횡포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다. 지금 우리는 서원 철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외세가 시시각각으로 침략에 들어오니까 이 문제를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일부는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막으면서 이 새로운 시대로 준비해 나갈 거냐,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원군은 그
주변 정세에 대해서 어두웠다는 거죠. 국내의 서원의 적폐는 아주 밝았는데 국제사회에 대한 정세가 어두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혁가였는데 역사적 평가는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 안에의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국과 일어나는 이런 외교적인 이런 문제는 국민이 알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럼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릴 만큼 알리되 각성된 사람들이 이런 전쟁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국민들은 이 전쟁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사재기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이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각성된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를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의병은 바로 각성된 사람들이고 국민들은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지 국민을 다 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그럴 바에 우리가 뭐 때문에 통일의병을 따로 만듭니까? 그냥 국민들 데리고 하면 되지. 그런 면에서 문제를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난 11월 5일 행사는 그 일반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진행했던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12월 23일 행사는 단독으로,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더 많은 단체와 연대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갖는 게 아닐까 하는 궁금함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11월 5일은 트럼프 방안에 즈음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전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는 모든 여기에 찬동하는 국민들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원래 11월 4일 날 광화문에서 이 민중단체들하고도 다 같이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단체들은 반미운동, 반트럼프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날 같이 할 수가 없어가 우리가 다음 날 따로잡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반트럼프 운동을 우리 정토 말고도 딴 단체들이 그러니까 반미운동은 못하겠다 이런 사람 단체들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상을 같이 하겠다고 발상을 했다가 민주단체들하고는 따로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같이 원래 참가했던 단체 중에 참여연대 등 이런 거는 우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연대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민중단체들은 청중, 즉 대중이 동원력이 있는데 시민단체는 실제로 동원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평화시위는 일반 시민은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행사는 99%가 다 정토 회원들이 참여한 그런 행사인데 이게 민중과 시민과 같이 하는 단체다 보니까 이 정토 회원들을 격려해 주거나 정토 회원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었어요. 5개 단체 한다면 인사말도 5분의 1, 뭐도 5분의 1, 전부 이런 식으로 연대라는 것은 평등하게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은 99% 정토 회원들인데 정토 회원들을 좀 격려하고 신심나하고 이렇게 그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정토 회원들은 그냥 시민 활동에 그냥 동원된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 연달아서 처음부터 그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계속 집회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다시 행사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때 민주단체들이나 처음에 인원할 때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즈음해가 그 행사만 하려고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에서 하는 거는 누가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 행사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정퇴하고 재단 통일의병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연말 행사는 첫째 연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슈가 지금 약간 트럼프 방한할 때는 이슈가 떴지만 지금 이슈가 뜨지 않는 데서 또 이 주제 자체가 평화라는 주제는 일반 시민이 잘 참여를 안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참여할 시민단체도 특별히 없으면서, 즉 뭐 한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10,000명도 참여하면 그거는 1,000명이라도 참여, 이만한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같이 하는 게 낫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넣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짜고 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어떤 그런 평화적인 성격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거기 와서 뭐 4대 배치 반대 연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집회는 일단 좀 성격, 요 집회의 성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대중이 많이 참가하냐 적게 참가하냐는 건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다. 참가가 또 많이 될 수도 없고, 그런 데서 우리가 몇 가지 검토했을 때 이번에 우리가 주최해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러면 우리 정도 회원만 참가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주제에 동의하는 일반 시민은 다 참여해라, 이런 의미죠. 이 평화적인 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 참가해라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재정 책임이나 여기에 대한 기획 책임은 평화재단에서 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너무 조용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뒤에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지금의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봉합이 됐다, 잠시 임시로 봉합이 됐다, 이래 말할 수 있겠죠. 위기의 핵심은 북한은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미국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절대로 용납을 못하겠다 하는 이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곧 조금만 있으면, 1, 2년만 있으면 자기들이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미국은 1, 2년 안에 완성되기 전에 이걸 어쨌든 없애야 되겠다,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게 지금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막연히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70년간 이 갈등이 이제 종착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협상을 통한 평화적으로 이렇게 중단되는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군사적인 충돌로 가서 뭔가 피해를 주면서도 종결이 될 건지, 이제 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고, 여기에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세계에서 이 무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 이렇게 뭐 중동처럼 뭐 한 국지적으로 터지기보다는 폭발할 위험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피해가 예상된다, 대량 피해 위험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근데 트럼프가 와서 말로 북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안 했을 뿐이지, 의회에서,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은 전 아주 나쁜 놈이고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한국에 와서 안 하고 갔다, 우리는 그거 할까 싶어서 또 그럼 북한이 반발하고 해서 긴장이 고조될까 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갔다 하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긴장을 해놓으니까 그 말 안 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게 마치 문제를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가져오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2개월간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겁을 먹고 그러면 이제 안 하겠구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또한 오사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기회를 봐서 또 자기들이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단계를 밟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실험할지 한 달 후에 실험할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간 뒤에 동해에서는 소위 말하면 항공모함이 한 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세 대가 한꺼번에 만나가 합동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12월 초에는 또 이 동아시아 지역에 250대의 그 최신 전투기,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공군 합동훈련이 또 지금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서 또 만약에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뭐 긴장이 금방 기름에 불 붙듯이 또 붙겠죠. 이런 상태가 지금 그대로 온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국민들은 지난번에 말싸움하던 그게 이제 조금 말이 이제 말은 말싸움하다가 말은 조금 내려가고 이제 행동으로 부딪힐 위기에 처했는데 말 끝나고 행동으로 아직 안 옮겨진 그 사이를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전쟁 어떤 분위기가 뜨거나 충돌하면 올림픽에 큰 장애를 두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어쨌든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국민이나 또는 외국 선수들이 불안해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언론에 이런 거는 또 취급을 덜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혼란에는 빠지지 않되 그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니까 이렇게 안일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또 경계를 해라 하면 또 불안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을 갖도록 하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위험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의 위험을 막는 그런 깨어있는 활동이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을 자꾸 쳐다보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입장을 갖는다면 굳이 우리가 통일 의병 활동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정토회 활동하면서 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복빌러 다닙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 사람들은 일상이 힘드니까 복빌러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을 수행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 우리는 꾸준히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2월 23일 행사가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최대한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행사를 준비해야 될지. 많은 분이 참여한다고 아무나 참여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 우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우선 나부터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첫째 본인이 참여를 하고 본인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 정토회에 사람들은 나만큼 깨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반쯤은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동참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이 각자가 집에서 얼마나 가족한테 신뢰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라면 아내, 아내라면 남편, 자식이라면 부모, 부모라면 자식 이렇게 신뢰를 얻었으면
이 행사가 무슨 위험한 행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아이들도 데리고 와도 되고, 그동안에 정토 행사는 뭐 애는 데려오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꼭 정토 회원만 참석하는 행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행사는 이렇게 평화를 위한 행사니까 너무 무겁다 해서 평화축제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하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렇게 참여하면 뭐 우리 통일의병이 한 4,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사람이 뭐 가족을 데려오든 친구를 데려오든 도반을 데려오든 이렇게 하면 한 3, 4명 이렇게 참여하면 뭐 우리가 한 1만 명 정도 참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 만이라는 거를 굳이 우리가 하는 거는 10만이 되고 100만 더 좋지만은 그래도 만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삼라만상이다 뭐 하는 거는, 만이라는 거는 꼭 아라비아 숫자 만이 아니라 진짜 무한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의미로서의 많은 그래도 돼야, 최소 많은 돼야 그래도 무한한 의미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뭐 5만이 되고 10만이 되면 더 좋지만은 우리가 미니멈 그래도 10,000명은 모여서 한번 소리를 지르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10,000명 집회를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너무 숫자 연연하기보다는 10,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다 뭐 13,000명이라고 우리가 13,000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만인의 합창 이런 의미로 우리가 10,000명은 참여하자. 8,000명 참여해놓고 우리 10,000명 참여했다면 약간 거짓말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00명은 최소한도 참가해서 우리가 만인이 한번 소리를 질러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인이 된 거고요. 아직 정토 행사가 10,000명까지 참여하는 행사는 없었죠. 우리가 뭐 6, 7,000명까지는 뭐 입제식에도 6,000명 오고 뭐 지난번에도 한 6, 7,000명 오고 이랬으니까 이번에 한 10,000명 정도 참가해서 하고, 내년 봄에 가서 만약 위기가 더 고양되거나 또 안 그러면 좀 남북관계가 풀어져서 또 축하하거나 하면 좀 한 5만 명이라도 10만 명이라도 모여 행사하면 더 좋겠지만은 또 겨울이고 또 이렇게 연휴가 임박해 있으니까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너무 적게 모여도 안 돼서 여러분들 목표는 한 15,000명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한 10,000명 오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참여하자 이런 거고요. 또 국민들이 이렇게 좀 조용할 때 연말에 우리가 또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전쟁 난다 이렇게 고함지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는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니까 우리 의병들은 이게 이제 총동원령이 내린 거니까 전투 태세로 평화를 지키는 평화 지킴이로 참여하고 이제 가족과 이제 친척들 참가, 친지들까지 참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정토 회원들은 이제 이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정토의 서원에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과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게 들어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모여보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5일 날 행사를 통해서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1인 피켓 시위가 전국에 62곳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말마다 6대 광역시에서 또 평화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행동하는 게 또 작으면 작고 또 큰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는 100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모이니까 그 많은 언론이, 지식인이, 전문가가 비판하고 야당이 국회에서 싸우고 온갖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던 것이 사람이 100만 명이 지속적으로 모이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 만약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 모일 수 있다면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려면 완전히 뭐 거의 전쟁이 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런 게 결집될 수도 있겠죠. 우리 국민들은 또 위기에는 강하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어쨌든 막아보자 하는 게 우리의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여기서 대단위로 참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평화 주제로는 1000명 참석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월 5일 날 6,000명, 7,000명이 참여했으니까 굉장한 일이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조직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정토회에서 이렇게 6,000~7,000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일이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볼 때는 놀랄 일이에요. 와, 굉장하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날은 이제 여러분께 감사도 드리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단체와 연대니까 정토회라는 말도 쓸 수 없고 여러분들 지방에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어요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내가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찍어 보내려고 했는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고 잊어버렸어요.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각 지역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또 이렇게 촛불 집회를 여는 것도 지역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평화를 주제로 지역에서 그것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반핵 운동이다 하면 그 지역의 핵발전소 위험이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무슨 노동운동이다 하면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평화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이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해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전쟁 나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자기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임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께서 지역적으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매주 모인다는 건 굉장한 일이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건 너무 좀 자기들이 힘들었다고 막 세상에 큰 효과라도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루 잘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100일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묻으면 수행하기 싫다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이것이 올바르다면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나가면 티끌모아 태산인 것처럼 처음에는 뭐 하나하나 똑같았는데 한 3년 하고 나면 어때요? 확실히 지나놓고 보면 좀 내가 좋아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면 분명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모이고 이제 뭐예요? 3번 집회하고 벌써 무슨 효과가 있었나 이런 거는 너무 결과주의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바른 길이라면 꾸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중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데 너무 연연하면 쉽사리 흥분하거나 쉽사리 좌절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집회도 정진으로 생각해야 된다. 절하는 게 다리 아프듯이 정진하기보다 절하는 것보다는 안 쉽나? 근데 매일 뭐 2시간 절하면 한 1000배 할 수 있죠. 1000배 하는 것보다 내가 거기 가서 촛불 한 2시간 들고 오는 게 낫겠다. 근데 우리가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는데 왜 이건 자꾸 힘든다고 야단인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모이가 우리가
매주 천배도 할 수 있잖아요. 각 절에 가보면 주말마다 모이가 천배하는 절 많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주말마다 모여고 오히려 이거는 노래도 부르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절할 때 누가 와가지고 봐주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안 봐주지. 그것도 거기 가서 천배 절하게 하고 오는 게 낫나? 그래도 이게 낫나? 내 생각은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절하면 미쳤다 소리 더 들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 사실은 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절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없지 않을까. 첫째는 여러분들 수고하신다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계속 또 지속적으로 하자는 당부 말씀도 드리지만은 수행적 관점에서는 그저 꾸준히 해나간다.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해나가면 돼요. 내가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 내 하는 걸 보고 남편이 일시적은 좋아하고 또 지가 기분 나쁘면 뭐라 그래요. 절에가 무슨 소용이냐. 수행한다고 네가 뭐 변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선 그거는 그들의 기분이고 나는 꾸준히 할 때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지나놓고 보면 우리 가족까지 화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면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SNS만 자꾸 돌리고 하면 마치 말만 하지 행동 안 하는 것 같고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를 SNS에 또 올려가 자꾸 퍼뜨리면 이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외쳐서 사람들에게 말도 하고 또 내가 또 행동도 하고 은행을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1만 명이 모여가지고 합창도 하고 기원도 하고 해야 또 그걸 찍어가 또 막 돌릴 때 힘이 있지. 지 혼자 그냥 막 그런 얘기 평화를 합의 이룹시다. 전쟁 반대합니다. 이렇게 SNS 올려봐야 힘이 없잖아. 그죠? 10,000명이 합창한 거를 올리면 훨씬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가 정착되고 나거나 통일이 된 뒤에는 굉장히 평가가 다시 되겠지. 우리가 지금 독립이 된 뒤니까 독립운동 옛날에 뭐 했던 거 다 평가하지. 독립운동 당시에는 그 뭐 이름 없이 다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면 다 그런 작은 힘들이 모여서 이런 변화가 온 거지. 그런 힘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탱자 여러분, 매주 집회 나간다고 힘들죠? 네. 뭐든지 좋은 일 하려면 힘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말마다 각절에서 1000배한다, 3000배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합시다. 이런 거를 부처님께 관세음보살께 기도한다고 할 때 1080배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3000배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하면 여러분들 아마 잘할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법당에서는 집에서 절을 하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얼마나 다리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절보다 훨씬 안 쉬워요? 내가 생각할 때는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 수행자들이 고행주의자라서 그런지 쉬운 건 하라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고 고생이 돼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효과도 이게 훨씬 더 높아요. 혼자서 법당에서 절하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지만 이거는 그래도 봐주는 사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절하는 게 나아요? 그냥 피켓 들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정착한다면 주말마다 천배 왜 못하겠어요? 천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촛불도 들고 또 노래도 부르고 피켓도 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배 절하는 것보다 낫다. 3,000배 절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비록 작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모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1,000원, 2,000원 모은 그 JTS 모금이 굉장히 작은 돈 같지만은 그것이 모여서 우리가 인도에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필리핀에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이번에 로힝야 난민들도 돕고 홍수 피해도 돕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모으면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거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래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 그래서 꾸준히 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봐주고 안 봐주고 관심 가지고 안 가지고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수행 삼아 하세요. 내 수행하는데 뭐 누가 봐줘요? 여러분들 매일 절할 때 남편이 요리 흉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한 3년 절하면 나도 좋고 주위도 변하듯이 우리가 이걸 꾸준히 하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